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7월까지 이어진 시장 상승세. 그동안 이 랠리를 버텨온 거는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렇죠. 연착륙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2분기 실적 발표도 꽤나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은 힘을 못 받아요.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상반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이 실패하면서 올라온 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연말 연초, 올해 연초 하면 이제 막 연준이 금리 올리면 이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한 긴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숏 베팅, 하반기 베팅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정하고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경기가 잘 버텨주고 그 근거에는 이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잘 견조했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리세션이 안 오다 보니까 그 리세션을 바라봤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경기 침체 오지 않았고 숏배팅이 걷어들여지고 이익도 생각보다 좋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650 정도가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PBR 1배예요. 확정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보았던 게 이제 정상화됐다. 남은 거는 뭐냐? 정상화 이후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지 않습니까? 침체를 갈 것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었어. 그러면 2600까지는 오케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성장은 나오니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이건 다른 페달을 밟아야죠. 그렇죠. 성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많이 그래도 회복은 했지만 마이너스 폭이 아직은 마이너스거든요. 더불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수출이 잘 됐었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 자체가 약간 이제 후행적으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9월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든지 초과 저축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을까라는 퀘스천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중국도 힘 못 쓰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이 정말 플러스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밑에서는 비용이 작년에 유가가 하락한 하반기에 어떤 수혜가 상반기에는 그대로 마진 개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유가가 플러스가 되면서 즉 우리한테는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정말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상방으로도 굉장히 조금은 터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다와 나쁘지 않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유가 얘기하셨는데 인플레 둔화 속도가 상반기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고 다 끝날 것 같았는데 7월 CPI부터 이제 뭔가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인플레 기대치도 확실히 그 둔화되는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7월에 CPI가 발표를 하는데 CPI가 보시면 그 다 통틀어서 에너지하고 음식료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심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그런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하고 뭐 이제 푸드 그걸 뺀 이제 핵심 코어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 방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컨센서스이고 저희들의 전망인 게 헤드라인 쪽은 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7월에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에 3.0, 실질적으로 2.9 몇몇몇이었는데 어쨌든 3.0에서 다시 3.2%로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오르면 또 긴축에 대한 얘기들 더불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니까 좀 시장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핵심 물가가 중요하다. 핵심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변수를 뺀 건데 이거는 지난달 4.8%에서 이번 달에는 한 4.6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이 이 7월 FOMC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어가 중요합니까? 헤드라인이 중요합니까? 했을 때 저희는 코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드라인 쪽에 올라가는 것보다 뭐라 할까요? 핵심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헤드라인 쪽은 어차피 유가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다. 약간의 안도? 근데 이제 또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옥신각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연준 인사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매파 비둘기파가 막 섞여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중에 유의미한 발언 뭐가 유의미한 있을까요? 거요? 어제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보호망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2% 가려면 여전히 우리는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중립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중립금리 수준까지 와 있고 긴축적이다. 예.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연말까지 2.5%까지 물가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럼 내년에 갔을 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둘 간의 상반된 얘기인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 물가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기준금리의 강도를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좀 전에 질문을 주셨던 거에 이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헤드라인 말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4% 중반 그리고 빠르게 주택 가격의 어떤 변수가 이 핵심 물가 지표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연말이 2.5%는 아니더라도 3%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3%대까지. 그러면 아마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물론 다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뉴욕 연준 의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중요한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 그리고 뉴욕 연준 의장이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아마도 이번에 코어 CPI가 핵심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되게 되면 뉴욕 연준 의장의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8월도 벌써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8월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뭐 썸머랠리 하지만은 사실 썸머랠리는 6, 7월에 있는 거고 네네. 8월은 오히려 부진했는데 뉴욕 증시 남은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매크로 단에서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또 월가의 시각이기도 하고 이게 지나고 나면 잭슨홀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결국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겠냐. 어떤 얘기냐.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물가 지표 자체가 너무 90년대 중반에 2%라는 물가 목표치를 굳이 고집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30년이 지나서도 계속 2%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굉장히 뭐 1%도 안 되는 저물가 상황을 겪고 온 게 불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가 있고 교역량 자체가 많이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3%대도 버틸 만한 체력이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2%를 굳이 고집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9월에 우리가 6월에 스킵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스킵 정도가 아니라 퍼즈, 즉 멈춤, 금리 인상의 멈춤을 바라는 그 기대 요인으로 시장이 한 8월 중순부터 다시 조금은 그런 기대로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 같은 뒤통수 맞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좀처럼 이제 박스권 장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돼 있고 리세션 베팅이 실패한 부분은 좋았지만 성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있는데 그 어떤 꼬여 있고 내지는 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방향성에서 첫 단추 아니면 좀 실타래를 푸는 건 결국 반도체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도체 빼고 나머지 수출은 사실 괜찮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둔화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반도체 쪽에서의 플러스가 나와주거나 회복이 나와줘야 이제 무역 수지도 조금 더 개선되고 수출 증가도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중국이 좀 수입 증가율 오늘 이제 12시 정도 되면 나올 텐데요. 조금은 그 수입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우리가 20%인데 그중에 30%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공급을 줄이는 이슈로 반도체가 시장을 좀 버텨줬다면 지금부터는 결국 반도체에서의 큐그로스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의 스탠스가 일단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걸 좀 미리 챙겨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6월에 일본의 웨이퍼 수출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웨이퍼는 뭐냐면 반도체의 선행 지표거든요. 반도체 만들려면 이 동그라미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급증을 했고 그 웨이퍼의 수출이 대부분 대만으로 가거든요. 40%가. 그럼 대만은 또 중국과 전 세계 이제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8월 중순부터 나올 수 있는 대만의 수입 증가율 데이터와 9월 초에 나오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 아니면 빠르게 관세청 데이터가 한 20일 정도에 또 집계가 되잖아요. 그 데이터 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박스권 2,600에서 2,700 최소한 박스권 상단으로의 움직임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장은 뭐 한마디로 2차 전지, 그 이어서 또 네. 뭐 초전도체 이렇게 맞아요. 완전 네. 극단적인 쏠림을 보이는데 맞아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체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또 그렇게라도 끌고 가는 게 어디냐라는 그렇죠. 시각이 네.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성장이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있었거든요. 예. 물론 바로 전에 있었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어떤 희열, 그 예전에는 뭐 SKT, 뭐 조선주, 자동차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하고 녹여서 얘기해 보면 시장이 갈 때 이런 주도주가 먼저 꺾인 적은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굉장한 변동성에서의 트레이딩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2차 전지주들이 더 가지 못하고 꺾인다 그러면 시장 자체도 좀 슬로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최소 4분기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뭐 옥석 가리기가 있긴 하겠지만 좀 버텨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전도체, 초전도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도 확산이 되는 거는 그만큼 시장 센티멘트가 예전보다 나아짐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 초반에 나왔었다면 뭐 초전도 반도체에서도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을 했었거든요. 예. 하다 말겠지. 그렇죠. 근데 쭉 2,200에서 2,600까지 왔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예, 말씀. 근데 이 센티멘트가 조금 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투자를 할 텐데 좀 낙관적인, 그래서 약간은 좀 8분홍선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